네, 안녕하세요. 코드블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알테오젠 관련돼서 한번 좀 업데이트 영상 좀 안내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알테오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살펴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좀 유입되는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설 이후에 2월 13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좀 알테오젠 관련돼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2월 MSCI 정기 변경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망감은 이미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통 한 6조 바운드리로 볼 수 있는데 이게 4조 좀 떨어지면서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MSCI 관련된 기대감으로 유입된 게 좀 실망으로 빠지면서 이게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 흐름에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뭐 그런 뭐 저PBR 증시 부양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성장 조절이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다지면서 이러한 이제 반응 75,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재차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에 있어서 MSCI 이후에 나온 반등이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알테오젠 기업 말고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이라든지 5월 또 정기 변경이 있잖아요. 2월이 1차 있고 이제 5월에 또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때 지금 알테오젠도 후보로 거론이 되었고 알테오젠뿐 아니라 뭐 엔캠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뭐 HPSP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 요것들이 이제 뭐 후보군에 오르면서 재차 MSCI 관련된 기대감이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침 최근에 좀 주가도 잘 돌림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 고점 10만원대에서 다시 요거를 쌍둥이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관심 좀 갖고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좀 커버 영상으로 좀 안내 드리고자.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알테오젠은요 이거는 단기적 흐름으로 제가 한번 더 체크하고도 준비를 한 거고 장기 방향성은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그냥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그러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바이오텍에서 지금 국내에서 알테오젠이 아니고서는 다른 거는 물론 해먹는 거에 대한 K바이오가 좀 강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그게 좀 더 많죠.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투자 관련된 이제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나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도 바이오텍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된다. 물론 최근에 HLB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알테오젠 한번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차트 대응 영역에 대한 부분 한번 안내 드리고자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번호 남기지 마세요. 번호 남기면 여러분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번호 남기는 순간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막 이것저것 스팸 전화랑 이런 거 엄청 오니까요. 그냥 여기서 보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 바로바로 또 커버해서 영상 아니면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알테오젠은요 바로 이 알트비포라는 그 SC 제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처음에 바이오베타 프로 플랫폼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형에 대한 변경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까지 총 기술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쵸? 뭐 머크랑은 4조 넘는 4.7조 정도에 대한 규모를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시키는 기술이고 이게 전 세계 단 2곳만 진행을 합니다. 어딥니까?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랑 할로자임 테라피틱스. 할로자임이 최근에 이러한 굉장히 많아요. 뭐 다질렉스랑 해가지고 좀 독점적으로 진행된 것도 많고 좀 빠른데 이 틈을 알테오젠이 파고들면서 특허로 묶어놔버렸죠. 바이오는요 특허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특허 분쟁에 휘말려서 좋지 못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고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박순재 대표가 이 특허는 굉장히 완전 어떻게 보면 특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어떤 소송이 붙으면은 이 특허가 깡패예요. 깡패.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틈새를 잘 파고드는 상황이 알테오젠이고 그다음에 피하 제형에 대해서 저용량은 지역점벽이 낮은데 고용량은요 알테오젠이나 할로자임밖에 못해요. 요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노피로 2019년에 기술 수출 2020년에 머크 보시면 사노피 비독점으로 1.6조 머크 키트루다로 비독점 4.7조 이 키트루다가 매출 1위 약품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레퍼런스 주가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CPI가 지속적으로 7 이상 그러면서 긴축 스탠스 긴 조정을
성장주 중심으로 바이오는 물가,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은 당장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로열티로 알테오젠이 계속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3년 반등하고 머크가 지난해 9월경에 이제 이베스트죠. 이데일린가? 거기서 단독 기사 나오면서 머크 독점적 계약 이슈로 주가가 다시금 관심을 가지면서 명성을 되찾기 위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해서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맥 주사보다 시간이 빨라요. 그 다음에 편리해요. 이를테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린이 맞을 때 피하, 그냥 배나 이런 피하층에 자가 투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빠르고 편리하고 통증도 덜하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장점을 보여오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땅덩어리가 작고 의료 이런 부분이 잘 되는 데는 그쵸, 병원 가서 하면 돼.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 이런 부분 통해서. 근데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데는요, 그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량에 대해서는 할로젠과 알테오젠만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SC 제형이라는 거에 특허로 많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패 확률 적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 비교군으로 이제 할로젠 모델 선두부니까 보시면 50여 건의 임상에서 단 한 차례 실패도 없었다. 뭐 최근에 한 건 뭐 실패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결과를 이 제형 변경이라는 게 새로운 결과가 아니라 이 정맥으로 투여했던 것과의 동등하게 나오냐, 동등성이라든지 안정성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체결된다라고 하면은 일상에서 디자인된 임상이 3상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빠르고 실패적인 부분도 없고, 이미 검증된 약에 대해서 어떤 거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면 되는 그런 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설계가 이제 다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정성과 동등성만 입증되면 새롭게 개발되는 신약처럼 이것저것 정말 뭐 잡다한 것까지 다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투여 시간, 그다음에 안정성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알테오젠에 대해서 보시면은 사실 이거죠. 머크가 이제 독점적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쵸. 그래서 알트비포 피하 주사 기술로 개발 추정 중인 키트루다 SC죠. 머크에 대한 키트루다 SC. 키트루다 SC가 키트루다가 매출이 23년에 얼마 기록한 줄 아세요? 33조예요. 33조. 이 약 하나로 매출이 33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약은 영업이익 OPM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28년에 40조까지도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의 IV, 그냥 정맥, 지금의 현재 키트루다에 대해서는 특허 만료가 28년이에요. 그리고 뭐 계속 뭐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약가인의 압박으로 SC 제형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예요. 필수. 그쵸? 그래서 이거를 머커는 지금 어떻게든 갖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근데 이 박순재 대표는 사실상 알테오젠은 그게 있어요. 로열티 지금 이 매출 규모 40조에 1%면 얼마예요? 그 1% 차이가 얼마 어마무시한데, 지난해 10월경인가 이제 기관 대상으로 이제 뭐 미팅할 때, 간담회 할 때 박순재 대표가 자기가 양보하면은 이거는 바로 독점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1%, 0. 몇 프로, 뭐 그리고 0. 몇 프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슈퍼 올인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 안 하면은 다른 데로 비독점으로 해가, 비독점이면 다른 곳에 줄 서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옵티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한번 돌아가겠죠. 지금 뭐 이를테면 목표 지점이 여기에서 잘 순항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여기에는 뭐 물론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긴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머크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입장이고, 알테오젠은 그냥 나는 기다릴게 이런 거고, 머크는요 그 금액적인 부분만 해주면 돼요. 이를테면 지금 40조에 로열티를 3에서 5%만 쳐봐요. 그다음에 SC 제형이 여기서 절반 가진다고 해서 15조, 20조로 쳐봐요. 20조에 로열티 3에서 5%면은 얼마야? 6천억에서 1조입니다. 이게 따박따박 꽂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봐, 1%만 봐봐, 3%면 6천억인데 5%면 1조죠. 4천억이나 차이, 몇 천억이 차이 나는 거야, 몇 천억이. 그런데 봐봐, 머크가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SC 제형을 변경 안 하고 이걸 또 막 바이오 시밀러들이 막 침투하고 하면은 요 시장을 또 뺏기고 그들과 또 가격 경쟁해야 되고 하면은 그에 대한 손실이 차라리 독점으로 가서 알테오젠과 맺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다시금 돌려놨고, 일단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이걸 물량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막 떨구고 물량 잡고 이렇게 소비적인 소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잖아요. 한 방 터지고 나면은 바이오는요 여러분 더블이 아니라 퀀텀 점프 그 이상이 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2등을 했던 이력도 있는 그러한 저력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또 키트루다 임상 성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힌트를 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가 됐는데, 왜냐면은 1상과 3상의 환자 수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진행이 수월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3차 CMO사까지 의뢰를 하고 있었는데, 선정하면서 의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대량 생산을 위한 거죠. 그쵸? 그다음에 뭐 키트루다 SC 어떠한 약 이름으로 될지에 대한 상표 등록을 후보를 놓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았을 때 또 산도즈와에 대한 계약도 이제 뭐 다달렉스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시장의 90%가 SC 제형이에요. 그래서 얀센과 할로젠과 협업하여 SC 제형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 진행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스 계약도 허세틴 SC로 좀 체크가 되고, 좀 보자면은, 자, 비독점 유지 시에는 로열티 그냥 7,500억 수령을 합니다. 25년에서 27년 2년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 타사 줄 서 있는 다른 기업의 SC 제형을 기술 수출하면 됩니다. 기술 수출해서 또 키트루다 관련돼서 그것도 진행하면서 로열티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진행을 함에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좀 매출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급한 건 사실상 어떻게 지금 알테오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 된다면 25년부터 사실 뭐 키트루다 관련돼서 SC 제형, 키트루다 SC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고,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약의 개량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로 매년 몇천억, 크게는 뭐 1조 단위까지 꽂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한 1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 몇 조예요? 30조 넘죠.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얼마야? 4조예요. 그쵸? 우리나라는요, 프리미엄이 좀 더 높아요.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더 후합니다. 이거는 셀트리온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지금 봐봐요, 이게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볼까요? 지금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지금 7천억 나오죠. 7천억에 시가총액이, 바이오시밀러 전문입니다. 시가총액이 40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알테오젠이 뭐 40조, 그래 20조까지 간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다 5배 주가, 5배 40만원이면 40만원 주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렇죠? 자,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뭐 MSCI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2평 수령 가운데서 좀 돌파하는 흐름에서 오늘 또 9만원 물량을 소화해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요 흐름 플로우로, 지금 시장의 플로우로 봤을 때는 95,000원까지는 일단 열어둘 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눌릴 때마다 담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때 요것도 또 루머 하나로 점심때 요거 하한가 만든 거예요. 하한가 점심때 언제냐면은 11월 8일 지난해 하한가 가까이 만들었다가 올렸다가 물량 잡고 또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뭐 MSCI 기대감으로 해서 10만원까지 터치한 다음에 야 안된대 하면서 빠지고 또 돌려서, 근데 저점은 계속 높여나가고 있죠. 그쵸? 저점 높여나가고 있죠. 추세가 안 깨졌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진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몰빵할 거예요? 계속 조금씩 담아가면 되잖아요. 눌릴 때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상 ADC 관련돼서 레고캔바이오랑 알테오젠 좀 많이 좀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레고캔바이오가 지금 애매해진 게, 아직도 저는 의문인 게 왜 오리온이었을까? Why 오리온? 요게 좀 더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삼바랑 ADC 관련된 협업 이슈가 나왔거든요. 요거 만약에 이 수급으로 꼬인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ADC 관련돼서 지금 레오캔바이오가 약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굵직하고 레퍼런스 많아요. 그럼 여기는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가는 건데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알테오젠, 바이오텍에서 알테오젠 중심을 잡고 나서 다른 이제 아랫단으로 같이 가지, 어쨌든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대장급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잘해줘야 아래까지 파급하면서 뭘 해먹어도 그들이 좀 세력들이 해먹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알테오젠 관련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성장주들 괜찮습니다. 저가에서 좀 올라오거나 물량 소화하고 가는 것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한테 큰 힘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7시에 지속적으로 미라클 모닝 주식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보다 빠르게 이슈적인 부분 안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